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에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수당으로 받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연차 대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차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사한 해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1년차 이내에 써야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그 해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고 이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1년이 되는 때까지 11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사용하는 기간도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될 때까지 11일의 연차를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딱 되는 2023년 7월 1일에 수당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월달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새롭게 회계연도에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겠죠. 2023년 1월 1일에 7.6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도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1일이 되면은 새로운 연차가 생기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월 달에 연차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차 수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셔가지고 209시간으로 나눠서 통상 시급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임금 명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급 통상임금에 포함되겠죠. 식대와 자격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야간근로 가산수당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연장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미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만 합산하셔가지고 280만원을 209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시면은 통상 시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397원이 나오네요. 이게 시급이니까 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치씩 계산을 한다면은 내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시급에 곱하기 8 해주시면은 하루치 연차 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07,177원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나는 연차를 0.5개 남았다 라고 하시면은 곱하기 4시간만 하시고 반반차가 남았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차 수당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연차 수당의 성격은 임금입니다.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 다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다 공제를 하고요. 그래서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퇴직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DC형이다 라고 하면은 1년에 발생한 총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차 수당에 대한 12분의 1도 똑같이 적립이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1년치 12개월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평균 임금에 반영하진 않고요. 3개월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분의 3을 곱해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할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도 이 산정할 때 포함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이 연차 휴가의 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을 같은 기간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8월 첫째 주는 우리 회사 휴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를 가되 개인 연차 소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차 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 모두 다 쉬되 이날은 우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보면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회사 내용들을 보면은 근로계약서에 써 있거나 취업규칙에 써 있거나 이렇게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1대1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불합리한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아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수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공휴일이 유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쉬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가름한다, 이런 연차 대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냐면 공휴일도 유급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도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이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하러 갔을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삭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회사 내에 이런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 연차 대체 이런 규정들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도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런데도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한다 라고 하면은 꼭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 휴가 대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차 휴가 촉진제도,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대부분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